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어와 디란과 집. 본 이야기는 세 사람의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함을 밝히며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구성을 가집니다. 이제부터 따라 나올 세 가지 이야기와 단서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들이 데려갈 새로운 세상을 함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문어가 되고 싶었던 저의 개인적 관찰 일지입니다. 문어는 흔히 뇌가 9개인 동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미 나이면서 우리를 이뤄낸 동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때 분산사고입니다. 문어는 분산신경계를 이용해 각 기관과 신체에게 여러 나의 판단을 위임합니다. 리서치를 바탕으로 저는 자연어 코딩 방법으로 문어의 사냥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딩의 결과 앞에서 가장 더욱 중요했던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위임한 저 역시도 문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몸 하나만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도구는 점점 커져서 또 다른 나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이전에 나는 이미 공동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 모두가 문어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내적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광장이 아니라 잘 만든 여러 무인 매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디란들은 어머니의 기억 속 디란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자 공동화된 기억이 우리 함께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저희 집, 증축된 아파트 복도 끝 공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증축한 이 공간에서의 경험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 기억 속 디란에서의 경험, 즉 장독대와 딸기덩굴, 뒷산과 바람 등과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리서치 방법론으로 삼아 50년 전 디란에서의 어머니의 기억과 증축된 복도에서의 제 기억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사진도 없이 몇 차례의 대화, 그리고 대화 녹음본을 반복적으로 돌려들으며 종이 위에 어머니의 기억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기억 속에 있는 두 개의 디란입니다. 기억은 공간을 매개하여 축적, 전유, 공유되며 공동의 기억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공동의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거리를 묻습니다. 사회 안에 편안한 공간인 집은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느끼며 도시 안에서 스스로 편안한 간격을 만들어 그 순간순간 집과 우리를 생성합니다. 너와 나의 거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같은 공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경험은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고 친한 사람이 매개가 될 경우 그 사람의 공간 역시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낯선 시선이 익숙한 얼굴로 바뀌는 순간 공간은 침범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전이됩니다. 집과 편안함은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암묵적으로 허용한 간격 속 관계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이끌어온 이곳은 공과 사가 전복된 문어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방에서 눈을 뜨니 수많은 물건들이 보입니다. 전복된 공과 사의 문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방은 점점 작아졌으며 더 높은 지위를 얻은 물건들이 자신의 방을 끝내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말에 멸종이 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정장과 구두를 빼입은 사람들 사이로 잠옷 차림의 문어들, 아니 사람들이 같이 내려갑니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갑니다. 역사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의 거실, 부엌, 옷장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풍경이네요.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지하상가가 아닌 것 같다고요? 상업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문어의 필요에 의해 증가하는 무인 보관소는 폐업한 점포의 자리를 점점 채워나갔습니다. 문어 세상에서 무인 보관소는 단순 짐 보관을 넘어 확장된 생활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무인 옷장, 무인 냉장고, 무인 세탁기, 무인 부엌 등으로요. 부모 그리고 한 자식의 구조가 위태로워진 지금
이곳은 새로운 의미의 형제 자매가 탄생하는 거실이자 부엌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빨래를 개고 출근 준비를 하죠. 이곳이 생활 공간이 되어갈 때 사람들이 좋아했냐고요? 처음엔 글쎄요. 낯설고 무엇보다도 이전 집에서의 기억을 잊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거부감은 곧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집을 곧바로 생성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를 기억하는 또한 AI 제품들이 이전 집에서의 기억을 마치 외장하드처럼 저장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이곳을 광장의 대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시 카페에 들렸습니다. 초단기 임대업과 다름없던 한국의 카페는 방 밖으로 쏟아져 나온 또 다른 집입니다. 서로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카페에는 가벽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와도 같은 카페가 생겨나곤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너도나도 이곳을 거실이라고 이름 붙이곤 했죠. 이곳은 공동의 기억을 발설하는 장소입니다. 사와 공의 묘한 긴장감이 있는 이곳에 마치 미국 홈파티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일지도 모르겠네요.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동합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문어세상 이곳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점유한 1인 시위자들과 그들의 물건들이 점유합니다. 자, 지금 한강공원을 지나가네요. 서울에 남은 유일한 전통적 공공공간인 한강공원. 과거 도시에 존재했던 커다란 공공공간이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 찾아보기 힘든 곳이죠. 저기 보이시는 무인 라면 가게들을 등지고 적당한 거리의 돗자리들 그리고 자전거들이 지나갑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 말이죠.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에 접어들었군요. 바닥에 깔린 이건 뭐냐고요? 스크린을 처음 보시는군요. 원시 모닥불 그리고 현대 TV는 나이면서 우리를 만드는 공동의 장이죠. 너무 재밌을 땐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치기도 해요. 내적 친밀감은 문어 세상의 핵심이니까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한강이 펼쳐집니다. 벼랑 끝에서 도시 속으로 흩어진 집의 기억은 결국 공동을 이뤄냈죠. 그렇게 건축인은 무수히 많은 문어 다리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우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모델하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이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앞에 보여주신 두 가지 모형은 첫 번째로 공과사가 뒤바뀐 문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지하철에서 보여주는 집의 기억이 사회를 펼쳐 나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풍경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 장면을 건축 모형으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그 문어 세상을 떠받치는 세 가지 저희 각각의 개인 이야기들을 담은 출판물 형태의 모형을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문어 세상으로 뒤바뀐 서울의 지도를 함께 배치해서 그 한순간의 어느 날을 약간 여행하듯이 돌아보는 느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평을 하기 앞서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하철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문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일단 저희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도구가 점점 커져서 자아를 가지게 되고 우리 결국 저희도 모르는 사이 문어가 돼버린 세상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여야 하는 공간은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어가 되어버렸음에도 함께 살아야 되고 떨어지고 싶지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분법적인 생각이 공존하는 자연스럽게 공존되어지는 공간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따라가서 바뀌어진 세상을 돌아본다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지하철이라는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그 문어라는 주제어를 생각했을 때는 촉수 사고를 생각했었어요. 그 촉수를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한꺼번에 과거, 미래, 현재가 한꺼번에 이렇게 상상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고를 생각했었고 또 동시에 뒤란이라는 말을 전 처음 듣긴 했는데요. 그걸
들었을 때는 안과 박 혹은 앞과 뒤라는 그 경계라던가 그런 것들 흐리는 혹은 전복시키는 그런 사고로 생각했는데 확장인 건지 그 경계의 허물어짐이나 전이에 대한 것인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두 개가 좀 달라서 그래서 문어와 뒤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엔 저도 제가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뒤랑을 떠올리고 집에 떠올렸는데 처음에는 심사위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매체나 단서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모전을 해왔던 과정 자체도 각기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힘들과 이야기들을 견인해서 이 문어로 변한 세상으로 왔을지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생각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문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부분은 당연히 혁수나 그런 부분들이지만 점점 코딩이나 다른 실험이나 리서치를 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그 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몸 이외에 다른 비사물들이 또 다른 나의 경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문어의 핵심인 것 같고요. 뒤라는 이제 나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동시대 말고 수직적으로 시간을 층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중첩돼 있는 공간을 매개로 하는 그 장치를 뒤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축가 아닌 건축인은 문어 다리 중 하나가 됐고 우리를 되찾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어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무인 매장을 하나의 뒤란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있는 공간들을 그냥 공간 분할만 한 것 같아서 이제 이 공간들을 건축인들이 어떻게 만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옷에 붙은 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눈 먼저 설명드리면은 저 안에 또 다른 데가 있다는 느낌으로 눈을 붙여봤고요. 문어 그거를 메타포로 옷이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건축인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저희 두 가지 모형에서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발표 내내 건축가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만 등장했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자 개인의 물건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넘실넘실 공과 사를 넘어서 그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저희는 문어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대상을 미리 읽고 재현해내고 제안하는 역할 자체가 건축가의 역할,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지점에서 저는 건축가가 한 직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건축인으로 넘어가는 단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더 이상 한 공간에 한 시점, 한 클라이언트, 구축법, 재료 등을 제안하는 것보다 저희가 제안한 이야기처럼 한 삶을 그대로 전달시키고 그 안을 관측하는 느낌을 드리는 것이 저의 약간 프로젝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왔습니다. 사실 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되게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인데 여기 제안에 너무 짧게 담겨 있어 마지막에 문장으로만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모두가 건축인이 되어서 자기의 공간을 건드리고 뭐 이런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 무인 매장들도 이제 꼭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건축인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물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도 공간에 대한 것도 약간 건드려 볼직한데 지하철 뭐 무인 매장 다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수동적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1차 코멘트를 받고 2차 발표 준비를 하기까지 오히려 저희가 써내려왔던 이야기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해독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더 재밌었던 지점은 저희가 제시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카페를 건축가한테 찾아가서 아파트처럼 개조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거고 혹은 무인 매장을 필지로 삼아서 여기다가 이곳에 새로운 어떤 걸 제안해주세요 라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거고 그러한 지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약간 저희 프로젝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세 분이 나눠서 발표했잖아요. 작업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네, 작업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 보여주신 세 이야기는 각자의 미니 프로젝트처럼 각자 작업해서 진행했고요. 그 세 가지 작업이 수반돼서 걔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무인창고, 카페, 뭐 집도 나오고 지하철 나오고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한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통합돼서 읽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란과 문어를 의식하고 일부러 그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뭔가 딱히 뒤란이라는 그런 단어에 저희가 이렇게 좀 몰두해서 생각이 아니라 문어랑 뒤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우리 어떻게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뭐지부터 먼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단서들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결론을 바탕으로 이미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문어의 세상인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게 맨 마지막에 저희의 작품들을 이어주는 네, 마지막 슬라이드들인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지하철을 선택한 이유와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근데 약간 우리 이 프로젝트 역할이 그런 하나의 건축과 하나의 뇌를 가진 문화의 부분이 뭐 건축주가 돼서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본인들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솔직히 조금 더 다른 이 디자인 디벨롭 이 세 가지 단서가 모여서 합쳐지는 과정이 약간 어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지하철에 이것이 뇌를 그 문어가 사는 지하철이라면 사람이 사는 지하철과에 꼭 플로팅을 했어야 되는지의 의문은 계속 남고요. 그 방식을 제안을 했었어야지 좀 더 이 문어부터 시작한 뇌가 8개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할하고 무인 매장 가져오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짜맞추고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제안했었어야지 앞에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코멘트 이것으로 네. 시간 관계 네. 하셔야 되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만 덧붙이면 그 마지막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저는 그 제가 전체 보고 건축적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가장 전달하고 싶은 팀이었는데 앞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지만 약간 너무 자조적으로 그 현재 상황을 조금 다른 어떤 표현 방식으로 푸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모형에서도 굉장히 그 상세한 저런 모형들 사이에 있는 플로팅된 저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내가 그거를 뭔가 지금 이미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그것을 조금 건축가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그쳤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디테일한 것들에 힘을 쓰는 어떤 그 부분도 결국은 어떤 안에 대한 그것에 집중됐다기보다는 조금 그 주변부에 대한 뭐 지하철에 디테일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자조적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건축적인 어떤 제안으로 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